예술, 시원한 웃음으로 채운 술잔. 오늘도 지역의 예술인을 초대해서 그들의 삶과 인생, 고민과 활동을 꺼내듣는 포장마차의 불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포차의 CEO 진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우왕입니다. 네,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포장마차에 모여서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곤 했는데요. 네, 예술인으로서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또 경남이란 지역과 동묘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분씩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밝은 달빛이 내린 밤, 여자동 작은 예술포차에 찾아주신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조각하고 있는 노순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료로서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형태로서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키워드로 좁혀서 보시는 분들에게 작품 세계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림하고 다르게 조각은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 같은 공간에 이렇게 놓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예, 공간이라는 키워드. 예,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이렇게 그림을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평면적인데 이제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놓아지는 덩어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덩어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 작업 안에서는 이제 선적인 표현이 위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선이 제 안에서는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선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게 어떻게 좀 작품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젓가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젓가락을 이제 휘어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 안에 그림을 예, 그리는 예. 형태로 조각을 만들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 젓가락처럼 부피도 있고요. 네. 무게도 있고 예, 입체로 보이죠. 예. 방향에 따라. 예. 주로 어떤 소재로 작품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주로 이제 철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얇은 선적인 표현을 하려면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 깎았을 때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게 만들면 이게 왜곡되거나 네. 또 뭐 감상하시는 분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중력에서 자유롭고 튼튼한 또 형태 만들기 유용한 철로 사용합니다. 예. 그 공간이라는 게 예. 선과 선이 예. 닿으면 좀 면이 되고 면과 면이 이어져서 공간이 되는데 예. 만드시는 그 작품을 예.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기회가 되면. 네. 어떻게 한번 다음에는 이렇게 예. 좀 작품 세계와 함께 예. 들고 와서 네. 함께 예. 소개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술포차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네. 작품을 좀 소개할 수 네. 있는 네. 걸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작가님 지금 예술포차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목소리 들려주시고 계신데 혹시 괜찮으면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러면 지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상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지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지금 1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기 돌보고 또 틈틈이 작업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 편히 아기 데리고 이렇게 막 놀러 다닐 수 없는 게 좀 아쉽고 코로나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거든요. 아기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작업 활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좀 마음 편히 이렇게 사람들을 부를 수 있고 전시를 해도 전시 보러 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전을 했을 때도 2월달에 개인전 했거든요.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오픈해야 되나. 근데 뭐 연기 안 하고 일단 그대로 했고 이제 그때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시들은 거의 이제 비대면으로 뭐 VR이나 그렇게 이제
실제 작업을 했지만 못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음.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더 동시에 이제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기획자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도 볼 수 있고 또 안 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VR로도 이제는 뭐 필수적으로 같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공간이라는 의미도 코로나 시기를 예. 통과하면서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예, 예.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미였는데 예. 지금은 좀 불확실성, 예. 위험성, 어떤 이런 밀폐된 공간이 갖고 있는 이 코로나의 전파력 때문에 예. 우리가 경계하게 되는 예. 영역이 공간이 된 것 예, 같은데 예. 어떤가요? 코로나 이후 이런 작품의 관점에서도 작품의 예. 세계에서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디지털이나 온라인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또 조각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얇은 선으로 만들면 지금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네. 그냥 이거는 이렇게 특히 이런 펜 같은 네. 경우에 그냥 검은색 선으로 보이실 거거든요. 평면적인. 네. 근데 이건 입체거든요. 근데 네. 제가 만든 작품도 아무리 제가 열심히 만들어도 실제로 보지 못하시면 그냥 평면적인 매직으로 그어놓은 선처럼 네. 보이고 예. 네. 그렇게 그냥 모니터상에 이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또 저희와 이제 다른 공간에 있는 모니터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아쉬운 점이 죠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제 작업 안에 와서 들어가 보고 뭐 만져도 보고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그리고 그걸 추구해 왔는데 이제 그게 약해지니까 아쉬운 것도 많은데 또 반대로 이제 또 좋은 점들은 예전에는 항상 전시를 하면 기록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이걸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기록이 동시에 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전에는 전시를 해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작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친구들만 보러 오고 그리고 사라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록이 남고 모르시는 분들도 그걸 통해서 또 보실 수 있고 그런 점은 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 항상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목말라 했는데 뭐 어떻게 원치 않아도 기록되게 되어지니까 코로나를 가지고 있는 양면적인 모습인 것 같네요. 예. 그 어떻게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작가님 그 전시했던 아카이브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제 이름을 검색하거나 근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예. 검색 안 하시는 걸로 부탁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와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예. 네. 근데 되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작업하시는 분들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고 저도 되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적응해야 되지 않나. 최근 일상 듣다 보니 작가님의 시작점이 좀 궁금한데요. 예술을 하시게 되신, 창작을 하시게 되신 시작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창작 어디부터가 창작이라고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님께서 미술을 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또 제가 이제 외동이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뭐 어머니가 종이하고 그냥 볼펜 던져 주시면 그냥 그림 그리고 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어렸을 때 뭐 야구 선수도 되고 싶었고 뭐 일이 뭐 만화가도 되고 싶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싶잖아요 어렸을 때. 그랬지만 좀 본격적으로 제가 미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저도 모르게 미대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뭔가 대학 가기 싫었지만은 뭐 주위의 눈치를 보고 또 남들 가니까 따라서 이제 어떻게 조각을 전공하게 됐는데 들어가서도 군대 가고 뭐 되게 고민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그때도 내가 이걸 해야지 이런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그 주위에 이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니까 너무 열심히 작업을 하더라고요. 막 밤새도록 뭐 돌 깎고 용접하고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저는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그런 걸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도 따라서 밤새고 옆에서 뭐 기웃거리고 용접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빠져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창작의 시작만큼 중요한 게 이 예. 창작의 의미를 어떻게 스스로 찾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쭉 창작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의미를 찾았던 보람을 느꼈던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좀 보람을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이 질문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 뭔가 제가 남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 만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람을 느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 근데 뭐 공공적인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모두를 생각해야 되는 작업들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하지만 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더 좀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나만의 의미를 정리된 게 있을까요? 어떤 창작에 대한 의미를 좀 확실하게 정의했던 순간 같은 것은 창작에 대한 의미 정의 내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창작이다, 이게 예술이다 이거를 제가 하고 있지만 좀 부끄럽게도 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나마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일단 자기한테 솔직하고 남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뺏기는 게 아니라, 물론 시작은 뭐 모방에서 온다고 많이 하지만 그거를 자기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남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예. 그 창작을 지속하시는 원동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떤 힘으로 인해서 꾸준히 지금 활동을 하시는지. 저는 제 개인적 욕심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원동력, 물론 이제 가족들의 어떤 응원이라든지 뭐 친구나 그런 데서 힘을 되게 많이 받지만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창작에 대한 욕망이랄까, 욕구랄까 그런 게 있어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물론 뭐 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예, 제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 그리고 보통 재능을 얘기할 때 그 러시아의 영화 감독 하시는 이름이 어려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스키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창작, 그러니까 예술가의 가장 큰 재능은 그 창작에 대한 욕망이라고, 욕구라는, 하여튼 뭐 그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술이라는 예. 영역 자체가 사실 결과물이 많이 보이고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이 있기까지의 많은 과정 속에서 창작하시면서 예술 활동하시면서 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좀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밥벌이에 대한 고민이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그런
작업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이제 좋은 작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보람에 관련된 것처럼 뭔가 이게 남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긴 드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그게. 예. 왜냐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저 이제 반지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문득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반면이 주는 물론 뭐 이렇게 작품이 팔리면 돈으로 이거를 교환하지만 뭔가 이게 이렇게 컵처럼 뭔가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숟가락이나 이렇게 뭐 밥 먹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들을 막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하루에 여러 번 찾아올 때도 있고 뭐 하여튼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떤 이게 남을 위한 어떤 그런 의미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좀 그런 생각이 덜 들 것 같아요. 내 작업에 대한 어떤 회의나 이런 게 덜 들고 또 의미를 찾고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순간들이 좀 지금 이제 어린 애기 딸도 태어났고 막 그런 이제 나이도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내가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작업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힘들죠. 일상의 무게도 상당하고 작품을 고민하시면서 드는 예. 이런 메말라가는 어떤 창작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회복을 하시나요? 가족의 힘인가요? 가족을 생각하면 작업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외동아들이라 가지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 강해서 내면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거 놓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만둡니다.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좀 뭐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그거는 좀 아주 작은 부분들이고 제가 그냥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채워 나가야 되고 또 제 개인적인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뭐 균형을 잘 맞춰야 되겠죠. 저는 포기할 수 있을지 저도 그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인간인지 그때가 돼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뭘 선택할지는 아직은 만들고 싶은 게 많고 다행히 뭔가 이렇게 창작에 대한 고민은 덜한 것 같습니다. 뭔가 아직 다음 포장마차에서는 술을 함께 하면서 커피를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얘기가 많이 나요. 계속 부차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우리가 뭐 예술인으로서 예술인 노순천 작가님으로서 또 자연인 노순천으로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있으신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좋은 작업에 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한테도 그렇고 남에게도 그렇고 거지도 없는 게 저는 좀 추구한다면 추구한다는 그런 방향성이랄까 뭔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게 또 어떨 때는 거짓말 필요할 때 이게 핑계일 수도 있지만 막 그런 순간들이 되게 복잡하게 그런 순간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도 분명히 꾸며진 것들도 있을 거고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하지만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작업 만들 때도 이게 뭐 단순히 이게 팔렸으면 좋겠다, 뭐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뭐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고 뭐 물론 그거를 받은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도 좋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게 힘이 되고 그래서 또 작업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용하고 제가 그거를 좀 불순하게 이렇게 사용하지 않나. 그리고 또 진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아니면 뭐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순간들이 많아서 그냥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거지도 없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사실 나중에 또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작가 로스천 작가님께서 밴드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엉클밥이라는 밴드를 친구분들, 동료분들이 하시고 계신데 거기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엉클밥 밴드도 하시고 또 콩반 출판사라고 지역에 진짜 몇 안 되는 독립출판사를 운영하시고 계신데 그런 것들은 작가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엉클밤의 밴드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이 갇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0살 때쯤에 어떤 친구가 같이 밴드를 하자 해서 그때는 그냥 뭐 군대 가기 전까지 그냥 즐겁게 했는데 그게 그 뒤로 저는 이제 미술 쪽으로 길을 택해서 하다가 서른이 다가오니까 그때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20살 때 한 1년 정도 무대에 서서 막 공연하고 했던 게 저는 진짜 그런 뭐 이렇게 뭐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그때 그렇게 했던 게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좀 나중에 이제 직장이 생기고 결혼하면 못하겠다.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하자 하니까 다 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저희 이제 밴드의 모토가 삶의 지장을 안 받을 만큼만 하자. 그게 저희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자기 일이나 뭐 가족이나 뭐 자기 일이 우선이 되고 남는 시간에 이제 하는 밴드죠. 그래서 조기 축구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캐네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캐릭터. 그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부 캐릭터는 아니고 그냥 그걸 뭐라 해요? 그냥 진짜 캐릭터. 부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음악들을 들어보시면 가사나 내용들이 다 그런 약간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 담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좋게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콩밭 출판사는 또 어떤 의미이실까요? 콩밭은 저희가 그림책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같이 이제 동료 작가하고 그림책을 만들고 싶은데 저희가 뭐 출판사 찾아가도 안 만들어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개인적인 이제 욕망으로 시작된 제 출판사인데 만들어 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책 정말 저는 출판 업계에 계신 분들 서점들 정말 존경하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뭐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만들고 또 저희가 창작자의 역할도 하면서 이제 출판사의 역할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되게 할 게 많더라고요. 뭐 특히 저희가 이제 취약한 게 이제 홍보라든지 이런 마케팅 부분이 진짜 전혀 몰랐고 만드는 것만 할 줄 알았지 이제 뭐 인쇄나 뭐 그런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우면서 할 수 있겠는데 홍보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힘들고 그래서 지금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 원래 처음에 목적은 다른 이제 작가분들 섭외해서 책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희 책을 몇 권 만들다 보니까
이거 민폐다. 네, 이건 외부 작가분을 섭외해서 만드는 민폐다. 우리가 제대로 팔 줄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제 저희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자. 네, 말씀해 주신 걸 쭉 예. 듣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그 선이라는 단어랑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세계와 작가님의 어떤 캐릭터가 굉장히 선이 굵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지역에서 나만의 정체성을 유지해 간다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좀 무엇이 많이 필요한지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단 제작은 되게 가능성으로 되어 있고 저도 이렇게 굵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이라는 일단 저는 이제 지역 요즘에 로컬 지역 되게 많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쓰이고 들리고 저도 예전보다 더 예전부터 뭐 지역 작가로 불렸지만은 요즘에 좀 느낌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지역 작가로 불렸을 때와 지금 뭐 로컬 크리에이터, 뭐 지역 작가 그런 지역이란 단어 자체가 되게 좀 의미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저는 뭐 예전부터 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경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지역을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되게 좁잖아요. 뭐 서울 간다 하면 특히 뭐 서울에서 전시를 하거나 하면 창원에서 왔다. 일단 뭐 창원이 어디예요? 라는 분도 있지만 먼 곳에서 정말 먼 데서 오셨네요 하고 근데 지금 생활권이 하루면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정도의 하루치기로도 저도 뭐 서울에 하루치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곳에서 그런 지금 시기에 물론 이게 편의상 로컬이나 지역이나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서울이나 그런 중앙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제 분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되도록이면은 그냥 창원 작가면 창원 작가, 서울 작가, 뭐 부산 작가 그냥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이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이나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당연히 있고 이걸 쓰지 말자라기보다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작가로서 필요하다라고 뭔가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창원 작가로서 그냥 창원에서 작업을 하고 딱히 또 저는 뭐 창원은 이거야 뭐 마산, 뭐 바다, 진해, 벚꽃 그냥 뭐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작가들이 뭐 마산 작가로서 뭐 바다를 다뤄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그 솔직한 대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뭐 창원스러운지 아닌지는 나중에 뭐 판단하는 거고 지금은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저는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마산에서 태어나서 뭐 학교를 창원으로 가고 뭐 지금은 같이 창원이 되었지만 그렇게 뭐 40년 가까이 여기서 살았는데 제가 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요. 이 마산, 창원, 진해 군대도 저는 진해에서 나왔고 그래서 여기를 제 작업 안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뭐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나중에 어떤 분들이 본다면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활동하신 작가님을 만나서 고민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작가님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는 제주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스러운 걸 담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바다라든지 뭐 귤이라든지 이런 거 담고 싶지 않은데
자신이 하고 싶은 창작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제주도스럽지 않다고 막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노수천 작가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나 뭐 사업적으로 규정하고 정의하는 그 지역 말고 노순천 작가님께 경남이나 창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태어났고 그래서 고향 같은 곳이고 저를 경남을 다 가보지 못했고 요즘에 이제 전시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도 통영, 거제, 뭐 또 남해나 그런 쪽하고 함안이나 뭐 이렇게 다녀보는데 좀 되게 좀 새로웠어요. 이렇게 뭐 경남에서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뭐 좋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아직 경남에 대해서 저는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뭐 마산, 창원, 진해 정도가 제가 안다면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경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아직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산의 가포라는 곳은 제가 정말 이제 제 작업을 그 안에서 많이 했고 노래도 그 안에서 많이 만들었고요. 고등학교도 가포고등학교 나왔고 지금 매립되었지만 그 바다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떤 영감을 받았고 그래서 그곳은 저한테 되게 되게 뭔가 엄마 뱃속 같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매립이 돼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이제 소중한 곳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노수천 작가님 모시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워낙 지금 또 바쁘신 시기라서 근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이 예술포차에 소개하시고 싶은 동료분이 있으시다면 누가 있으실까요? 떠오르는 작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책 출판사를 같이 운영했던 이성육 작가라고 리얼입니다. 네. 그 성육 작가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되게 오랫동안 이제 옆에서 작업하는 걸 지켜봐 왔는데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성향상 뭔가 이제 작업을 막 알리거나 뭐 그렇게 홍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성훈 작가라고 이제 그 작가분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창원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데 좀 안 알려져서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서 두 분 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네요. 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2020년도 끝이 보입니다. 네, 이 차가웠던 한 해도 끝이 보이는데 어떠신가? 2020년 어떤 계획을 마지막에 갖고 계신지 또 내년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빨리 이제 올해 잡혀있는 일정들을 제로로 만들어서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은 게 제 이제 목표고요. 근데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대구에서 개인전이 오픈을 하고 그리고 내년 4월에 부산에서 그룹전 그리고 8월 달에는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개인전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올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일자로 하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설치를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초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1월 넘어서까지 하게 되는 1월 중순 정도까지. 예. 네, 좋습니다. 내년에 부산에 오시면 꼭 제가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래 같으면 사실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게 너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쉽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뭐 세상에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동료나 가족분들 또 지인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이쪽 카메라 보시고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예. 그 가족 포함해서 다 이렇게 네. 친구나 아니면 네. 모르시는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코로나니 뭐 지구 기후 변화니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 시기에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지나쳤거나 못 봤던 것들을 이런 상황들 때문에 볼 수 있게 된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내년에는 더 나아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또 전시도 하시는데 준비하시느라 사실 너무 바쁘실 때 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수전 작가님의 홍보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일단 노수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전이나 단체전 계속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26일에 싱글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 앨범 맞죠? 아이와 예. 군인이라고 또 예. 그 싱글도 나왔으니까 음악이 좋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가치관이 담겨있는 모두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으시죠? 그냥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뭐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간 운영하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예. 네, 무아유 예. 맞죠? 네, 창원에 예. 무아유라는 공간에 또 운영하시고 계시니까 한번 가보시면 또 되게 많은 또 활동들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지역 예술인들의 수많은 하루를 나눠보는 예술포차 또 저희는 또 다른 예술인들을 초대해서 또 맛있는 이야기와 또 뜨거운 이야기들로 술잔을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포차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